안녕하세요. 패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V벨트 풀리 4번 부품이죠. 이거 이제 기아공차 이제 들어갈 차례죠. 이제 제가 기아공차 처음 영상은 이제 조립도를 보고 이 부품의 이제 어디가 이제 자세적으로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뭐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붙여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기아공차를 적용을 해줘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립도를 보고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아마 V벨트 풀리는 기아공차 붙일 데가 없네.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해볼 거예요. 해보는데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그렇게는 안 나오고 이제 이게 KS 규격 요소잖아요. V벨트 풀리가. 그러니까 이 KS 규격에서 V벨트 풀리에 어디가 기아공차가 중요합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이제 어떻게 참고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요 치수 기입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댓글로 아마 이제 그 영상 가보시면 이제 댓글이 있을 거예요. 거기 제가 답변도 달아놨고. 근데 이제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성격이 급하셔. 아직 안 끝났는데. 자, 어쨌든 자, 그 부분이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시험 때 볼 수 있는 KS 규격, 이제 그분은 이거를 이제 공단 KS 규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규격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공차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저희도 이제 이걸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알파, 이거는 이제 각도죠. 그래서 그 각도는 이제 여기 이렇게 적용됐어요. 그리고 요 K, 그렇죠? 이거를 사용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적용을 했죠. K 값에다가. 그리고 이제 2의 허용차가 있는데 2는 저희가 이제 M타입이잖아요. M타입이니까 복열이 아니니까 이거는 열 사이의 간격이니까 안 썼죠. 여기 없으니까 안 썼고. 그 다음에 F의 허용차는 요 중심에서 요 한쪽 끝까지 요 사이 요 거리의 이제 공차인데 우리는 이게 복열 이상이면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제 그때 요거에 이제 양쪽이니까, 요걸 이제 반반으로 하면 양쪽이니까, 대칭이니까 정확하게. 양쪽으로 적용을 해서 그거의 2배를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적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바깥지름 호영차. 요거 제가 실수한 거. 아직 생각해도 쪽팔리네요. 실수한 거. 그거, 여기다 이렇게 적용을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적용 안 한 게, 요거 두 개잖아요. 바깥 둘레, 그 다음에 림 측면. 이거는 왜 적용을 안 하냐. 근데 이거는 여기 흔들림이라고 써있잖아요. 흔들림이면 기하예요. 기하공차밖에 없어요. 치수공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다뤘던 영상은 치수공차, 그 다음에 끼워 맞춘 공차만 다룬 거기 때문에 아직 기하를 안 들어갔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온 거고, 제가 말한 이제 KS 규격에서 이제 기하공차는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이거예요. 이건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거의 케이스 규격, 그분이 이제 공단 규격만 보신 게 아니라, 실제 케이스 규격 열람 서비스를 가셔가지고, 이제 국가 표준 그 케이스 규격표를 봤는데, 거기에 이거는 봤는데, 이거 나오는 건 봤는데, 이거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림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한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표 나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나와요. 뒤쪽으로 가면 있고, 그게 어느 쪽에 있냐면 측정 쪽에 있어요. 측정 쪽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아마 이제 그 기아공차의 형태를 보시면 이미 이제 제 영상을 보기 전에 V벨트 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하셨고, 그다음에 시중에 돌고 있는 답지, 뭐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든 아니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교재에 나와 있는 답지들의 그 기아공차를 생각하시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시중에서 지금 돌고 있는 게 완전히 잘못됐다. 이게 이제 되게 그런 건데, 일단은 이건 똑같아요. 바깥 둘레 흔들림 허용값을 적용하는 건 똑같이 적용합니다.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림 측면 흔들림 허용값,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림이 뭐냐, 이제 그분이 추가적으로 올린 것 중에 이제 림이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올리셨는데, 우리가 이제 요렇게 구성된 것들을 보면은, 이 구성을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동차 타이어 그 휠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사용을 하거든요. 똑같은 용어들을.
근데 이제 휠이 고정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볼트가 껴서 고정하던 얘 같은 경우는 축이 껴지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허브라고 해요. 허브. 그리고 림이 뭐냐면 림이 이제 외곽 쪽. 그래서 여기는 이제 V벨트는 V홈이 파져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 V홈을 가지고 있는 요 외곽의 형상.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얘가 림이에요. 그리고 중간을 연결해주는 부분. 이거를 암이라고 해요. 근데 간혹가다 V벨트 플리에 이 암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통짜로 돼 있는 거. 이거 중간에 파야지 않고 일자로 돼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암이 없는 거고 허브하고 림하고 일체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허브는 따로 구분을 안 하고 림은 요 V자 있는 부분, 요 부분만 림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일체형으로 돼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림은 이제 저런 원기둥 형태에서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최외곽의 형상을 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V홈이죠. V홈. V홈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최외곽을 이제 림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구조적으로는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림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 V홈이 있는 형상의 측면이다라고 해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제가 이제 뭐 다음 영상에서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그 기아공차 형태를 그대로 작성을 하고 뭐가 잘못해서 뭐가 잘못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때 보면 이제 요 측면을 기준으로 작성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림 측면이 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포가 될 것 같은데 뭐 나중에 간단히 설명하거든. 이거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린 그거 영상 올리면서 같이 정리해서 드린 이제 KS 규격 내용이 있어요. 기아공차. 요게 아니구나. 요거구나. 요거예요. 이게 이제 요거 있었고 전에 요거 잘못 작성한 거. 이거 자꾸 제 입으로 다시 얘기해가지고 쪽팔리기는 한데 요거 잘못 작성한 거. 요거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케이스 규격은 요게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바깥 둘레 흔들림 허용값, 링 측면 흔들림 허용값 이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아까 그것처럼 요 이제 바깥지름 허용차랑 같이 있지 않고 케이스 규격이 이렇게 따로 정리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요 표가 나오고 이제 요 밑에 요 그림이 같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떨어져 있어요. 한참 뒤에 나와. 이거는 측정이라고 해서 이제 측정 부분 어떻게 이제 V벨트를 측정해야 되는가 그 나오는 부분에 이제 얘가 나와요. 근데 보면은 바깥 둘레는 얘죠. 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는 뭘까요? 예, 그러니까 KS에서 말하는 림 측면은 V홈의 이 경사면을 얘기해요. 지금 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던데 시중에 돌고 있는 전산환경 기능사 답들을 보면 V벨트 플리의 답들을 보면 최다 얘예요. 우와. 근데 이게 저도 정말 쪽팔린 게 뭐냐면 저도 초반에 강사 초반에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시중에 돌고 있는 게 다 그거니까 그때까지는 저도 케이스 규격을 보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그렇게 다 교육을 하고 계신 강사님들은 전부 다 뭐냐면 케이스 교육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V벨트의 플리 제가 분명히 V벨트 강의 처음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V벨트에 대해서 잘 몰라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 실무에서 V벨트를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잘 모르는데 그래도 KS 규격을 한 번이라도 봤다고 한다면 아, 림 측면이 얘구나 라는 건 알아요. 근데 다 여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로 안 하고 있는 교재를 좀 본 적 없거든요. 그러면은 다들 그 교재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원에서 다 그걸로도 가르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 다 합격을 한다라는 거는 큐넷도 지금 잘못된 채점을 하고 있는 건가? 솔직히. 아니면은 이제 저 부분은 한 부분이니까 저거 하나 틀렸다고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건가? 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제 그렇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제 그 질문 올리신 분은 뭐 이 영상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제가 이 자료는 그때 같이 올렸어요. 그리고 이 영상 올라가면서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참조하시면 돼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얘가 바깥 둘레, 얘가 림 측면 흔들림 허용값이다. 뭐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저 부분을 적용하는 걸 찍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좀 미리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요거를 제가 올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구독자분 질문 올린 것도 이제 얘기를 했고 하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조립도를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은 이제 얘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어떻게 조립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조립이 되고 어떤 기능을 하는 부분에만 우리가 기아용차를 붙여주는데 지금 여기 조립돼서 닿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어허 여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키옴인데 여기 나 있는 키옴 축에도 이제 키옴이 여기 키가 껴지면 이제 키옴이 이렇게 나 있을 거 아니에요. 키옴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똑같은 생각이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축 작성할 때도 얘기를 했죠. 아니 대체 요 축의 키움에는 왜 기아용차가 안 들어가느냐. 제 생각에는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 구멍에나 있는 키움도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대칭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대칭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저 키움에 관련해서는 실무든 아니면 전산환경 기기도 기능사든 절대 기아용차를 안 넣더라고요. 근데 전산환경 기기도 기능사는 조금 희한한 게 여기 키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키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설계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또 기아용차를 꼭 넣어요. 이게 뭔 차이지? 예, 참 희한해요. 근데 이해가 안 가지면 뭐 어쨌든 저도 실무 때도 이게 굳이 기아용차를 안 넣었으니까 할 말은 없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어쨌든 키움에 관련된 부분은 기아용차를 안 넣는다라고 전제를 하면 그러면 뭐 딱히 늘 데가 없는 거죠. 왜? 지금 조립되는 부분이 요 부분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요 부분 닿는 부분 이렇게 있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요 축이 데이텀이 되고 그렇죠. 구멍이 데이텀이 되고 결국은 구멍이 갖고 있는 이 중심축이죠. 그러니까 데이텀은 뭘로 나오겠어요? 유도 영상으로 나올 거예요. 유도 영상. 그래서 이 데이텀은 요 치수, 저 지름이 갖고 있는 치수에 딱 치수선과 일치하게 일직선이 되게 작성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작성을 할 거고 거기에 이제 여기에 직각도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러면 자, 이 축을 할 때 닿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여긴 직각도를 넣느냐? 안 넣었어요. 왜? 저기가 직각이 틀어지더라도 일반 공차 범위에서 틀어지더라도 솔직히 이 V벨트 풀리가 자세를 잡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 구멍이 먼저 끼어지니까. 네, 그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저게 솔직히 말하면은 솔직히 측정을 하려면 여기 이제 직경이 있으니까 요만큼 요 두께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의미 없다. 의미가 없으니까 기아용차를 안 넣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다르냐 이거지. 얘도 솔직히 말하면 같아요. 같다. 왜? 의미가 없어요. 왜? 얘가 많이 이렇게 기울었다고 해서 얘가 조립될 때 기울어서 조립되느냐? 아니죠. 누가 먼저 껴져요? 축이 먼저 껴져요. 그러면 이 측면이 기울었을 때 얘가 이제 직각이 안 되고 기울어질 확률은 여기가 이제 헐거움 끼워 맞춤일 거란 말이에요. 그 헐거움의 여유 공차 내에서만 기울어져요. 그러면 딱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 있는 케이스 규격도 보면은 축의 저 끝단에는 이제 안 하는데 여기는 기아용차를 넣는 편이더라고요.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기어할 때도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는 직각도를 넣어요. 단 이거를 이제 얘하고 일원화해서 보느냐? 아니에요. 이거 일원화해서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중간에 빈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이거는 일체로 못 봐요. 일체로. 분리해서 봐야 돼요. 딱.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 KS 규격이나 아니면 전산형 기획 답들이나 보면은 왜 여기다가 굳이 그 직각을 정의한다고 해서 큰 의미를 갖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갔을 때는 여기다 직각을 넣으라고 하죠. 왜냐면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전산환경 지휘도 기능사 답지에만 여기에다 직각을 넣는 행위를 하면은 넣지 말라고 할 텐데, 그건 왜냐면 하도 전산환경 기획도 기능사 답지에는 잘못된 내용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KS 규격에 나오는 이제 예시들에서도 여기에다 직각을 넣더라고요. 이제 제가 하나 예상을 하는 건 여기는 이제 측정 단면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안 넣는 것 같고 여기는 측정면이 넓다 보니까 이 면에 이제 기울기가 발생을 하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저 기울기 때문에 얘가 틀어지진 않아요. 틀어지진 않는데 이제 거기 빈 공간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눌러가지고 고정을 할 때 그 고정력에 문제가 생겨서 얘가 까딱까딱 흔들리는 진동, 좌우로 흔들리는 이제 진동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진동이 발생하는. 그래서 저 진동 억제 때문에 아마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되면 축도 진동이 축이 기울면 축의 끝단이 기울면 진동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닿는 면적이 너무 작아요. 작아서 그 정도 작은 거로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얘는 이제 요 면 자체가 넓다 보니까 이 구성 자체가 넓다 보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뭐 실제 닿는 부분은 작더라도 어쨌든 그래요. 실제 이제 허브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아까 이걸 허브라고 얘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폭에 대해서 요만큼 달지 한 절반이 달지 이걸 다 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축 부품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직각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이 부분은 이제 축에 대한 여기 중심 축에 대한 직각은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그 값을 보면은 대부분 그럼 그 값들이 여기에 대한 직각도를 명기하고 있는 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를 하면은 여기가 같은 선으로 돼 있지만 여기는 측정하면 안 돼요. 딱 여기만 지정을 해야 돼요. 여기만 측정하게 지정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쪽 부분의 직각은 그 치수선에도 못 붙여요. 여기 치수 보조선에 못 붙여요. 여기다 못 붙여요. 여기다 붙이면 이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체. 요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대부분 그러면 이제 닿는 면 다 끝났잖아요. 더 이상 닿는 면이 없잖아요. 그럼 대부분 더 이상 기형차를 줄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실제 닿는 게 이제 여기 축 껴지는 데하고 여기 이제 고정하기 위해서 있는 요 단하고 양 끝단하고 그 두 개만 있느냐 아니죠. 이 조립도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이면은 다 닿는 면이죠. 이면 닿는 면이고요. 이면 닿는 면이고요. 이면 닿는 면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 홈에 이 V자 형태의 뭐가 껴져요? 벨트가 껴지잖아요. 이 도면에는 안 그려져 있지만 애당초 V벨트 풀리가 그런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형차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 명기가 돼 있는 거죠. 규격표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렇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규격표에 명기가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격표에 있는 걸 따른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하게 생각해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걸로 하면 이면에 대한 흔들림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면에서 정확히 말하면 요 호칭경이 지나가는 요 포인트거든요. 요 포인트. 요 포인트에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요 포인트를 지칭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형차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걸로. 그러면 이제 이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V자 홈에 아까 제가 다시 그랬던 거 다시 그러면 이렇게 V벨트 풀리가 V자로 생긴 풀리가 V벨트죠. V벨트 고무벨트가 이렇게 딱 붙는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요 면이라고 했는데 야 이 면은 아무것도 닿는 게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흔들림을 제어하느냐. 근데 이제 요거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V벨트가 딱 밀착을 하려면 그 고무줄이잖아요. 고무줄을 헐겁게 끼우면은 밀착을 할까요? 밀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무줄을 당겨줘야 돼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저런 벨트 같은 거 연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장력 조절이라고 하거든요. 장력 조절을 하면은 얘가 살짝 이쪽으로 밀고 요 고무줄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상태로 조립이 돼요. 그러면은 요 위가 찌그러져 가지고 요렇게 요 위에 올라타요. 고무줄이 고무줄이 찌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탄다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가 닿는 면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전을 하면, 제가 동작을 하면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그게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요 찌그러짐.
발생을 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리한 여기에는 없지만 실제로 이제 KS 규격 표에 가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평행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평행도. 기아공차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도 평행도는 없었어요. 전부 다 흔들림이었지. 원주 흔들림 것도. 원주 흔들림만 있고 평행도는 없는데 그럼 평행도는 뭐냐? 근데 그 평행도는 뭐냐면 이 축선하고 요 위에 있는 바깥지름하고 요게 평행이 맞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고평행은 왜 중요하냐? 이게 기울면은 요 평행이 한쪽으로 이렇게 딱 기울었다 그러면은 이 튀어 올라온 쪽이 얘를 밀어요. V벨트를 바깥 밀어요. 그래서 V벨트가 여기가 더 튀어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져 나가려는 그 힘이 생기거든요. 질량이랑 원심력 때문에 나중에 동작을 할 때 그런 것도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요 표면은 이제 기아용차를 측정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여기 그리고 이 축이 이 구멍이 사용하는 이 축, 그렇죠? 이 중심축이죠. 얘는 뭐가 된다? 데이텀이 돼야 되고. 그럼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 구멍에다가 딱 껴가지고 위치를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하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측면에 여기 직각이 정의돼야 되고요. 여기도 직각이 정의돼야 된다. 근데 여긴 아니다. 왜냐면 여기는 진짜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공에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기 가공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원리상으로는 이게 주물이어도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주물 표면이어도 돼요. 이면은. 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저기 가공하는 이유를 생각을 하는 이거는 이제 끼워 맞추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기다 굳이 가공을 하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케이스 규격에 이제 평행도 나오는 쪽에 보면은 질량의 균일성을 얘기를 해요. 질량의 균일성이 뭐냐면은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질량과 이쪽 질량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회전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질량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진동이 발생을 하고 그 진동이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진동이 발생을 하고 그 진동이 발생하면 뭐 V벨트 풀리에 V벨트에 고무의 마모성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그 V홈에서 이탈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공하는 건 질량의 균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가공하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납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술 문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납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될 거죠. 왜? 근데 기능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굳이 가공까지 해야 되느냐. 저기가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이 공차가 만약에 여기 폭공차가 되게 뭐 타이트하다 라고 하면 최소한 일반 공차 수준이라도 돼야 된다. 그러면 주물로는 일반 공차를 못 맞추니까 가공의 일반 공차를 못 맞추니까 그러니까 가공을 해야지. 그런데 여기 공차 얼마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였어요. 여기 19mm였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치수 기입할 때 찾아봤죠. 19mm의 가공의 일반 공차는 얼마였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0.2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로 여기 0.2로 잘못 썼었잖아요, 처음에. 그 영상 찾아가서 보시면 잘못 쓰는 거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게 0.2가 아니지 하고 2를 고쳤어요. 그러면 일반 공차보다 엄청나게 10배가 되는 공차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전 가공 공차도 아니야. 그냥 주물로 끝내버려도 되거든. 그래도 공차가 맞춰질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 가공을 때린다. 이건 뭐지? 왜 그러는 거지? 납득을 이제 못하겠는데, 요런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혹시라도 이제 V벨트 풀리를 전문적으로 도면을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측정 QC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뭐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 뭐 댓글로 주시든 아니면 제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든 해주면 제가 이제 학생들 교육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수준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납득이 안 돼요. 저기에 왜 굳이 가공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 직각을 주더라도 절대 이제 여기까지 포함해서 직각을 주는 행위는 잘못된 거다. 아니에요. 요 면만이에요. 딱 우리가 이제 닿는 면만. 요 얘기 한 번 더 나오고 언제 나오냐면 기어 때 나왔거든요. 기어 때도 사람들이 되게 저 부분을 오해하고 있어요. 기어 때도 나올 건데 요 부분만이 직각이 필요하고 요 부분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규격이 정의되어 있는 이면에 대한 이제 흔들림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면에 대한 흔들림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요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답지를 작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보시면 완전히 얘기한 얘기하고 다른데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주면 된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 찍고 이제 아마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만 올라갈 것 같은데 한 편을 더 찍을까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이제 오늘 이후로는 제가 영상을 어제까지 제가 매일매일 올렸잖아요. 영상을 이제 다시 매일 못 올리고 제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유튜브를 뭐 돈벌이가 되는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이걸로 뭐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이제 회사 일을 해야 되고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이제 쉬는 날만 하는데 요번에 좀 특이하게 이제 제가 한 10일 정도 평일날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올린 거고 다시 뭐 주말마다 올리는 그런 식이 될 거라 좀 영상이 좀 많이 딜레이가 될 거라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제가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영상을 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